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의 김은수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이젠 정말 주린이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톡톡한 주선생 주린이 멘토스쿨에서는요. 주식 입문부터 실존 투자까지 빈틈없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총 4교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확률까지 높여드리고 있네요. 자, 우선 1교시는 오늘의 진도와 교훈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마감 시황과 주요 일정을 토대로 전문가님만의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 2교시는 숙제 검사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이 공략하신 공략주가 있겠죠. 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리뷰와 함께 도와드릴게요. 자, 3교시는 이 방송을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쪽집게 과외 시간인데요. 자, 지금의 이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두 가지의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흘러가는 순환매 속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딱 하나의 종목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교시는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쪽지 시험 종목 시간인데요. 자, 시장의 방향성 예측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내 포트 안에 좀 안정적으로 넣어둔다면 얼만큼 현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지 그 승률 자체를 예측해드리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의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죠. 총 3가지의 선물입니다. 2가지의 종목 자료집과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 어떤 분일까요? 또 이제 다음 주에 시장을 함께 하시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멘탈과 그리고 냉철한 분석을 함께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 대동단결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 앞으로의 시장 너무너무 혼자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대섭 전문가님이 오늘 이 방송에서 유망하다 하는 종목 집중하시고 보다 더 깊은 투자의 인사이트도 주식 공부방에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만나서요. 더욱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 선생 지금 바로 등교합니다.
자,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봉을 내내 그리더니 그래도 오늘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번 주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래도 반도체 관련한 피크아웃의 우려감이 좀 대두됐고요. 더불어서 이제 중동발 노이즈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이 무산되면서 대형주들의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또 SK하이닉스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오후장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던 하루였죠. 자, 수급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 오늘 양시장 동일합니다. 수급은 순매수로 전환하나 싶었던 외국인들 오늘 결국에는 순매도 개인들도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됐고요. 그래도 오늘 기관이 1조 3천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보시면 낮 12시 54분께죠. 오후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오늘 대형 IT라든지 산업재 쪽으로 대형주에 오늘 상승 시연해줬던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2%의 강세, 하이닉스가 강보합권 마감. 게다가 개별적으로 볼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삼성 SDI가 각각의 7에서 8%의 급등을 하면서 바닥을 잡은 건 아닐까 이러한 또 기대감이 들게 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대부분 상승 마감을 했고요. 역시나 매수 사이드카 발동됐던 하루였죠. 근데 다만 오늘 HLB의 이제 간암 신약이죠. 리보세라닙이 지금 계속 미국의 FDA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퇴짜를 맞은 거죠. 지금 허가가 불발되면서 하한가 풀리지 않는 모습이었고 오늘 페프론도 역시나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 연구에 관련한 언론 보도라든지 이에 따라서 시장 우려감이 커진 여파로 하한가를 갔던 게 아쉽습니다. 오늘 종가 볼게요. 코스피 플러스 2.52% 상승한 7,475선, 오늘 코스닥은 플러스 5.47% 상승한 837선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자, 이번 주 시장 피로도가 너무너무 높았습니다. 이제 주말에 쉬시고 다음 주에 시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혼자 이걸 이겨내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섭 전문가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죠. 만나봅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또 일주일 만이시거든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대동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대동 is good. 항상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동 송대섭입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참 힘든 장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 섰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변동성이 지난주도 컸었죠. 지난주에도 하락세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도 변동성이 많이 클 거다. 그래서 투탑으로는 가져가기 힘들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방송을 마쳤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번 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물론 반등을 좀 해야 지만 사실 가격대를 보면 좀 하락세가 있고요. 현재 SK 하이닉스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타발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의 효과로 오늘 좀 장이 올라왔어요. 메타 같은 경우는 7월 1일 날 이제 좀 버블을 있다라고 얘기를 나왔다가 본인들이 다시 투자 쪽으로 말을 바꾸니까 오늘 반등이 나왔고, 마이크론은 아마 이제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에서 좀 앞서서 먼저 좀 이슈를 내보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저께 한 5%대 상승을 마감했었습니다. 미국장에서. 그래서 오늘 그 힘을 받아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같이 상승을 했지만 코스피는 좀 밀렸고요. 코스닥은 또 오늘 5.5% 이상으로 크게 반등을 주는 큰 변동성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동성일 때는 항상 여러분들께서 한두 종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섹터를 돌아보면서 어떤 것이 또 순환매로 갈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언제나 어렵게 느껴지는 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또 수익률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지금의 이 시장을 내가 또 새로운 수익의 기회로 만들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승률표 보시면요. 시장이 너무 어렵지만 이만큼의 새로운 상승 구간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죠. 대덕전자 38%, SK하이닉스 77%, LG
이노텍 너무 좋은 자리에서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124%,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95%, TSE도 13%, 로보티즈부터 KB금융 오늘 굉장히 흐름 좋았죠. 16%의 빨간불, SKC부터 원유선물 인버스, 그리고 LG 이노텍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생방송 도중에 유망한 종목들 위주로 선별 전략 짜드리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시장 쫓기지 마시고요. 우리가 현 시점에서 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왔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대표님이 나와 주셨으니까요. 이만큼 빨간불을 킬 수 있는 종목은 오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가지의 선물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주식 공부방 입장하셔서 어떤 종목을 내가 현 시점에서 가장 메리트 있게 봐야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바로 1교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도와 교훈은요?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와 교훈 일단 지난주는 이제 계좌를 열어보셨습니까? 였었고요. 이번 주는 패닉에 던졌던 물량, 오늘은 누가 주었을까요?입니다. 오늘 누가 주었죠? 네, 기관이 주었습니다. 네. 기관이 주었습니다. 6월 8일이 이제 엄청나게 7월 8일이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헷갈려서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건데 7월 8일이 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5%대 급락이 오면서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오늘 거의 5%대 또 올라와주면서 코스닥이 어느 정도 그때를 많이 반등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5.76으로 마감을 했고요. 잘못된대요, 숫자가 오늘. 네. 잘못됐네요. 네, 2.52%입니다. 네, 2.52%고 코스닥이 5.47%인데 네. 좀 잘못 나왔네요. 개인이 1조 5천억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1조 7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이 이제 오늘 사실은 반등이 나오면서 그동안 자신이 이제 두려웠겠죠. 두려웠기 때문에 사실은 반등 구간에서 많이 던지신 것 같아요. 그걸 또 기관이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달 말에 분기 리밸런싱 구간이었거든요. 그게 보통 7월 첫째 주까지 가서 거의 이제 리밸런싱이 끝난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어떻게 되죠? 주식을 담아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좀 담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정부의 정책상 코스닥이 좀 워낙 많이 밀렸죠. 코스닥이 좀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이라든지 2차 전지주 이쪽이 좀 올라와 주면서 오늘 좀 시장을 많이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였죠. 그저께 장이 좀 안 좋았을 때 계속 저희 이제 커뮤니티에서 얘기 들었던 것이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을 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반등의 시표로 봐도 좋다. 그래서 저희는 7월 8일 날 좀 과감하게 좀 종목을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또 오늘 올라와 주면서 또 수익으로 또 가고 있는 구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빠질 때는 또 기회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제가 방금만 6월 8일 왜 헷갈렸냐면요. 6월 8일도 급락이었어요. 6월 8일이 이날이에요. 보시면 차트 보시면 지금 방금 서 있는데 생각이 났어요. 6월 8일 날도 저희는 종목을 들어가서 SK 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95%를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6월 8일이었어요. 이때. 그죠? 이번에 또 공교롭게 또 7월 8일입니다. 딱 한 달 만에 장이 무너지는 구간이 나와줬는데, 그래도 이제 이날 종가로 저가를 끝내면서 장후 후반이죠. 외국인 순매수가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 그 순매수가 반등을 쳤고, 오늘은 조금 시작은 좀 올라갔지만 좀 밀렸죠.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의 상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차익 실현물이 좀 나오면서 지수를 좀 밀린 것 같고요. 하지만 코스닥은 또 반대로 제가 오늘 아침에 라이브 시황이 제목이 뭐였냐면요. 그 코스닥 바닥 다지나? 였습니다. 코스닥 바닥 다지나.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희 커뮤니티 오시면 코스닥 바닥 다지나 하면서 제가 오늘 코스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결국 코스닥에서 수급이 나와줘서 오늘 공교롭게도 크게 좀 반등이 나와서 방송하는 내내 좀 즐겁게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코스닥이 사실 지금 25년이죠. 25년 작년 10월 구간이랑 거의 맞닿아 있어요. 사실 오른 게 없다는 얘기죠. 네. 오른 게 없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 수급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죠? 바로 단일 레버리지에 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수급이 글로 가요.
그래서 저는 단일 레버리지가 좀 시장의 좀 교란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빨리 어떻게 정리가 돼서 빠르게 코스닥이 좀 정리가 정리가 돼서 올라와야 되는 거고, 이 상승세를 이어서 다음 주에도 조금 더 빠르게 850선과 880선까지 빠르게 좀 쳐 올라와 준다면 충분히 900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하지만 변동성이 다음 주도 많은 시장이니까 그걸 다 여러분들과 함께 커뮤니티에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네, 보죠. 바로 네. 또 진도교에서 글로벌 경제 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주요 이슈가 바로 이제 7월 14일에 있습니다. 7월 14일에 있을 뭐죠? CPI입니다. CPI. 근데 7월 28일 이제 7월 말에 또 FOMC 회의가 있죠. 이때 가장 중요시 볼 게 바로 이 CPI입니다. CPI. CPI가 어떻게 또 예상치에 부합이 되느냐, 아니면 예상한 것보다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의 기조가 되느냐, 아니면 하락으로 가느냐가 될 수 있겠죠. 이번에 FOMC 의사록에서도 어떻게 나왔죠? 의원들 간의 약간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의원들도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의 기조를 다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CPI가 나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날 저녁 9시 반에 나오거든요. 저녁 9시 30분에 나오니까 서머타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잘 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금요일에 장이 열리지 않죠. 장이 열리지 않고 우리나라 또 이제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통위가 어떻게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얘기를 좀 했었죠. 그 여파가 과연 이날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다음 주 한 주 동안 좀 많은 실적 발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대부분이 이제 금융주입니다. 금융주들이 아마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실적이 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KB금융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주겠지만 결국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들이 잘 나올 것 같고, 이제 이 이후에 그 다음 주부터 또 실적 구간이 나오니까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도 7월 14일 주요 이벤트랑 이런 것들 금통위 것들을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변동성이 작지는 않을 것 같다. 작지는 않을 것 같다. 다음 주도 꼭 변동성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속성이 없는 시장에서는 하루하루 증시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테마가 빠르게 바뀌고 현 시점에서 어떤 쪽으로 순환매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 추격 매수보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좋은 밑바탕이 되어줄 수 있는 종목을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 종목 선별 너무너무 어렵다면요,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상승률표 보고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게 또 여러분들의 또 성공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부터 LG이노텍까지 현 시점에서 어떤 쪽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좋은 가격대까지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오늘 생방송 도중에서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무려 3가지의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미리 입장하셔서 어떤 종목을 다음 주에 당장이라도 공략을 해볼 수 있을지 그러한 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분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33분 남았습니다. 송대섭 전문가님과 주식 공부방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교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분 이제 수익 리뷰를 해야 되는데 이만큼 수익이 낮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눌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신규적으로 접근해도 수익이 날만하다 하는 종목들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덕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많이 하지만 요즘에 외국인들이 대덕전자 엄청 사고 있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 얼마나 좋나요?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 담보되는 종목들 위주로 담고 있는 듯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대덕전자는 다시 갈까요? 대덕전자는 제가 네. 지난주에 이제 종목을 가져왔던 종목이었어요. 대덕전자는 지난주에 제가 탑픽 종목으로 가져왔었고, 가져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좋으니까 가져왔겠죠. 네. 네. 물론 저희가 어느 정도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수익을 실현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아직까지 조금은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대덕전자는 결국에는 이제 기판이죠. 기판입니다. 결국은 반도체 메모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기판이 가장 중요해요. 기판이라는 건 결국에는 수요가 있을수록, 그런 반도체 메모리 수요가 있을수록 기판 수요는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곧 있으면 이제 실적이 나오잖아요. 실적 시즌 나오고 실적 가이던스가 높게 나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반도체적에서 반도체 기판이 먼저 갈 수 있는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가져왔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전망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까지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저희 방에서는 이미 라이브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공략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장이 워낙에 흔들리다 보니까 그렇죠. 쉽사리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도움을 같이 한번 드릴 수 있으니까 항상 저희 주식 무료 커뮤니티에서 같이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덕던전은 더 상향을 봐야 된다. 뭐 고점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당시 있던 중간 지점이죠. 16만 원, 15만 5천 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지금 여기가 121선이고요. 여기가 61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61선과 121선은 사실은 중장기선이에요. 중장기선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저기가 꺾여버리거나 하면 이제 좀 하락으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121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LG 이노텍이 사실은 지금 어떤 이슈에 의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충분히 실적도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좋아요. 전망치도 좋고 예상치도 좋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 좋은 영역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시장을 집중을 받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좀 빠졌죠. 아까 좀 전에 보니까 뭐 그 장후 거래에서는 지금 조금 올랐어요. 한 1%대, 1.5%대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ADR 상장이 있죠. 이제 오늘 상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물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ADR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아침 방송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미국에서 SK 하이닉스를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본을 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나와서 자금이 이동할 수도 있고 하지만 ADR이 지금 인기가 좋죠. 인기가 좋다는 얘기는 또 미국에서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또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본주도 올라갈 수가 있다.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제가 항상 다 알려드리니까요.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SK 하이닉스 다른 종목 레버리지예요. 오늘 이제 조금 올라와 주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95% 한번 수익을 실현했고 지금은 좀 좋진 않아요 단가가.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복리 효과를 좀 깎아먹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말씀드린 ADR 상정권이 있고 차익 실현물이 있더라도 곧 있으면 7월 말이면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거든요. 이 실적에 따라서 또 어떻게 다음 가이던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식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단일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매매하시기보다는 좀 많은 전문가들의 좀 이런 고견을 들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TS입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오늘 좀 아쉽습니다. 상한가가 풀렸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커뮤니티에서 상한가다 상한가다 하면 막 올라왔었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이 많지는 않죠. 상승 종목은 많아요. 오늘 코스닥에 대략 90%의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좀 빨랐던 게 뭐죠? 장비주입니다. 장비주. 오늘 장비주랑 건설이랑 반도체 소부장재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TSE가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였죠? 전체적인 장비에 대한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떤 큰 업체라고 말씀드렸고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 장비에 있어서는 거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TS는 제가 빠지더라도 계속 뭐 했죠? 계속 가져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오늘 조금 상한가에서 좀 내려왔지만 그래도 13% 이상의 수익률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WTI 원유 선물 인버스는 저희는 이날 그 트럼프가 또 얘기를 했죠. 트럼프의 입이 방정입니다. 네. 트럼프가 또 공격을 하고 물론 공격이 국지적으로 일어나긴 했었어요. 타격도 있었고 하지만 그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어요. 절반을 수익 실현을 하고요. 다시 또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한다고 이제 어느 정도 저랑 다 저희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된 거였어요. 오일가는 사실 지금 70불 정도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60불에서 최소 55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선물 이버스는
원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계속 추가를 가져가고 계속 홀딩하는 방식으로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수익률이 제가 한 40에서 50% 정도까지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무리 빠졌다고 한들 수십 퍼센트의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혼자 모든 흐름을 같이 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상승일표 보시면 이렇게 시장을 꾸준하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 제시하고 또 차분하게 매수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확률 높은 자리 선점할 수 있는 우리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법 다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더욱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 3교시 종목 자료집 받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두 가지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입장하셔서 생방송에 제공되는 주식 공부방에서 종목 자료집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 오늘 세 번째 3교시에서 지금 쪽집게 과외 1번은 반도체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반도체 안 볼 수 가져왔습니다. 없죠, 대표님.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이제 지나치게 많았었는데 이게 좀 약간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의 급등 양상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게 SK하이닉스 ADR 상장을 하면서 이제 효과가 지속되든지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주가 올랐는데 이게 과연 다음 주에도 연속성이 있을지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것들은 또 워낙에 많은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급락 이후에 정상화를 찾아간다라는 시점으로 봤을 때 전제하에 어떤 종목을 좀 유망하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현재로서는 반도체가 네. 워낙에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소부장주가 워낙 많이 빠졌어요. 사실 투탑이라든지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쪽은 빠지더라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겠지만 소부장주가 사실은 많이 소외됐죠. 아무래도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밀렸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쉬어가는 동안 소부장주가 많이 올랐죠. 오늘 뭐 10%, 15%대 올라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약간 손실 구간에 있던 것도 아마 많이 손실을 줄였던 구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전공종도 있고 후공종도 있겠지만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종 이슈로 뭐 3대 메가 프로젝트 때문에 전공종으로 많이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흐름을 다시 어디로 봐야 될까요? 후공종으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공종과 후전공과 후공종과 그다음에 어디죠? 장비, 검사 이렇게 한 걸로 섹터를 보시면 좋습니다. 그 안에서 세부 섹터로. 그래서 오늘 제가 반도체를 준비해 왔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소부장을 가져왔습니다. 소부장 중에서도 뭐다? 오늘은 바로 후공정 검사 장비입니다. 오늘 후공정 검사 장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가 있었죠? 바로 TSE가 있습니다. TSE. 지금 최근에 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괜찮죠. 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실적도 좋고 또한 이제 결국에 반도체에 대한 웨이퍼라든지 이런 검사량이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검사에 대한 이런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제가 저번에 가져왔던 종목도 EST라는 히든 종목이었고 그 종목도 오늘 22%가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검사 장비에 대한 이슈가 많이 또 주목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현재 반도체 소부장주에서 후공정에는 이제 HBM4가 여는 세 국면입니다. HBM4, 그 다음에 이제 HBM4E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DDR5까지가 있어요. DDR5까지가 여러 가지 이제 검사 장비가 있는데 그래서 HBM4로의 전환에 인해서 현재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량률을 얼마나 줄이냐에 따라서 배급사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웨이퍼를 배급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가 좀 더 늘어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예전에 1번이 거의 독점하던 업체입니다. 여러분도 웬만한 투자자들은 아실 만한 일본의 큰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가 있어요. 거의 뭐 독점 세계 탑이죠. 탑 2위입니다. 2위인데 그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죠? 국산화로 전환을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투탑에 있는 회사들한테 배급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HBM4죠. HBM4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결국에는 뭘 통과해야 되냐면 이제 퀄리티 테스트예요. 결국은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미리 테스트를 해보겠죠. 이거에 대한 통과가 났어요.
통과가 난 업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 수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왜? HBM 반도체, HBM4가 결국에는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수주도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후공정 검사 쪽으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와 또 관련된 아주 괜찮은 검사 장비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퀄 테스트 통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테스트 장비 쪽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부담이 많이 좀 쌓였던 상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AI 이제 메모리 투자, 그러니까 HBM이라든지 DRAM 같은 이런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는 반도체 소부장 내에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좋다 하지만 정작 내 계좌에 반도체 종목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는 확실한 종목, 실적이 밑바탕 되는 종목, 옥석 가리기 잘 해야 되는 시점인 만큼 반도체 내에서도 현 시점 가장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너무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올려드릴게요. 종목 자료지 바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자, 올리시면 인증 한번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짜잔. 당장 다음 주에도 좀 우세한 상승을 보여줬으면 하는데요. 대표님이 바로 올려주셨어요. 인증해드렸고요. 종목이랑 전략은 가려놨지만요. 주식 공부방 입장하시면 이 어렵고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내가 이 종목을 왜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명확한 투자의 인사이트는 장중에 함께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투자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매매를 안 하셔도 종목만큼은 꼭 확인해 보시라 라는 말씀 누누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테스트 이러한 업종이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첫 번째 종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어떤 종목을 현 시점 봐야 되는지. 오호라, 이 종목이군요, 대표님. 네. 왜요? 왜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오늘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검사 장비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차트 보시죠. 차트 보시면 차트 다음이 나오겠다. 네. 차트 다음에 보여드리고 일단 검사 장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종목은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트가 아직은 좀 꺾여 있는 장세이긴 해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걸 왜 가져왔냐. 일단 여기 보시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2배가 일단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뭐 이런 건 다 아시는 거죠. 그다음 대형 고객 사양인데요. 이거 이제 대형 고객 사양한테 이미 공급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검사 장비라는 건 사실 여러분 얼마나 그 고부가 가치고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아요. 어떤 웨이퍼 이런 거를 검사하는 장비인데 버닌 이런 것들 사실은 검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 메모리형 장비 이미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진 레버리지도 이미 본격화 국면이에요. 지금 좀 전에 아까 HBM 반도체로 전환이 구조가 되면서 수급이 잇따르고 있고 수주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현재 계속적으로 이 대형 고객사한테 공급이 계약을 잇따라 수주를 받고 있어. 그렇다면 당연히 그 수혜를 계속 받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데 차트를 보시면 어떻죠? 자, 오늘 장비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 검사 장비 EST 아까 말한 제가 핵심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던 EST나 TSE나 다 오늘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오늘 거의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지점에서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물론 올라가는 거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반도체 소부장은 워낙에 등락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좋게 타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 종목이 어떤 걸 아셔야겠죠. 이 회사요? 40년 동안 장비주 한 우물만 판 회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이미 있는 회사예요. 이 종목 이제 궁금하실 거니까 차트 나중에 보시고 종목 뭘까 하시는 분들 궁금하시면 같이
우리 커뮤니티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단순한 반도체 장비주가 아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HBM4 시대의 핵심 테스트 장비의 수혜주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대형 고객사향 공급 계약이 잇따라 확보된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이러한 또 투자 확대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도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시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많고 많은 수백 개의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을 콕 집어 주셨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굳이 내가 생방송 도중에 왜 확인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상승률 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의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기회 우리 대표님이 계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 있다라는 걸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증권주 가지고 네, 왔다라는 증권주 말씀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 증권주도 동반 강세 보였거든요. 네, 많이 그리고 올랐어요. 이제 계속 실적 얘기하는데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 없는 쪽이 또 이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가면 이쪽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제가 이제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네. 빼먹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좀 네. 전에 탑픽 종목 있었죠? 네. 그 회사가 테스트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 더 하나요? 이거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좀 말씀해 두 주세요. 가지가 너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두 가지 네. 더 해요? 현재 사업을? 더 합니다. 오. 그리고 한 업체는 또 이미 큰 우리 대형 전지 회사로부터 이미 수주가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궁금하시면 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공부방으로. 자, 두 번째는 이제 증권입니다. 이제 브로커리지죠. 이제 말이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중개 수수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개 수수료. 중개 수수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이렇게 영어를 막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저도 영어를 뭐 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쉽게 썼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이 있잖아요. 자, 중개 수수료를 넘어 이미 자산 관리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증권은. 그죠?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펀드 하나 들고 증권 계좌 틀고 이 정도였어요. 그죠? 그다음에 위탁 매매를 하고 이랬던 건데 지금은 이제 자산 관리, 이제 연금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증권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 수수를 넘어서 자산 관리의 영역까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한 우리가 이제 IRP라든지 이런 거 있죠. SPA 같은 것들이 성장을 하면서 연금 시장에서도 이제 증권 관련주가 엄청나게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 관련주는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사실 주식이 2,000선에서 지금 거의 7,000선까지 올라오는 동안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종목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증권주예요. 증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아가잖아. 맞아요. 그죠? 그리고요, 또 요즘에는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증권사 중에 대부분 국내에서만 돈을 벌었다면 해외 법인에서도 이제 수익이 챙겨가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에서 돈을 번다는 건 결국엔 뭡니까? 국내 말고도 해외에서는 다른 또 다른 수익 창출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권주가 좋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 리스크발 일시적 수급 충격이에요. 이제 결국에는 계속 전쟁 이슈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 장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저께도 이제 결국 트럼프 다시 문제 나오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계속 일시적 수급 충격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조금 끝내가는 시기라고 봅니다. 미이란 전쟁 같은 경우는 11일 날 다시 재협상이 시작되겠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 수급 충격을 벗어날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주를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의 매력이 재조명됩니다. 사실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도 어느 정도 예상하실 거예요. 내가 쓰는 증권사 씨 돈 많이 벌겠네. 나는 돈을 못 버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만큼 매력적인데 여기서도 결국에 우리가 옥석을 가려야 되고 종목을 골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위탁 매매 이런 서비스,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면서 이쪽의 경쟁도 굉장히 심화되고 그만큼 수수료로 많이 돈을 버는 쪽도 증권주다라는 아주 직관적인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증시 호황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어 있다. 그러니까 증권주를 꼭 봐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건 다 알죠. 그리고
그리고 지수 상승하면 증권주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현 시점 가장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대표님 바로 올려볼게요. 궁금하시죠? 자, 하나, 둘, 셋. 셋. 짜잔. 와. 많이 빠졌습니다. 이 종목. 지금 딱 봐도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갈만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살짝 네. 보시면 이제 하락하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 종목이랑 전략 가려놨지만 주식 공부방 입장하시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바로 올려놨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궁금합니다. 저렇게 하락이 컸는데 그럼에도 이 종목을 가지고 왔다. 이거 많이 빠졌어요, 대표님. 이거 한창 왜 스페이스X 스페이스. 얘기하면서 이 종목 많이 핫해졌는데요. 그리고 핫해. 나서 이렇게 빠질 줄 누가 네. 알았겠습니까? 네. 이제는 또 가나요? 가야죠. 네. 뭐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하셔가지고 네, 조금. 예. 일단 분기 순이익이 사상 최초로 여러분 1조 원입니다. 연매출 아니고요. 네. 분기 순이익입니다. 분기 순이익이 사상 1조예요, 1조 여러분. 순이익이. 순이익은 아시죠? 순이익. 매출 아닙니다. 네.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다음에 이제 브로콜리 수수료가 수익의 세 자릿수 증가예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실 단일 레버리지요. 단일 레버리는 넣었다 뺐다 진짜 많이 하세요. 그 다 수수료입니다. 다 수수료예요. 돈은 이쪽에서 그죠? 벌겠죠. 돈은 네. 이쪽에서 버는 거. 네. 내 계좌는 파란불인데 저긴 돈을 벌어요. 네. 좀 배 아픈 얘기죠. 비슷하게 이제 은행주도 마찬가지죠. 저희 KB금융 가지고 있죠. KB금융도 사실은 가만히 있는데 돈 버는 거예요. 기준금리,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예금금리는 그대로잖아요. 예대마진 차는 버는 거니까 사실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데 어쨌든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현재 수수료 수익이 세 자릿수 증가고 그 다음에 이 연금 자산 관리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증권 위탁매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이라든지 그죠? 그 이후에 우리가 연금 같은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주는지에 대해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선진국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우리나라 뭐 했죠? 예금 넣었어요. 예금 넣고 국민연금 넣죠. 사실 외국 가보세요. 외국의 사람들은 연금 같은 거 물론 펜션이라고 하죠. 영어로 펜션이라고 하는데 펜션 같은 거 또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들 뭐예요? 이 투자를 합니다. 연금을 하려고. 아시겠죠? 연금 가지고 돌리기도 하고.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뭐다? 선진국화 돼가고 있는 건데 이 회사가 그거를 끌고 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회사는 홍콩 법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뉴욕 법인도 있습니다. 이미 여기 두 군데서 수익이 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 수익도 분명히 좋을 텐데 홍콩과 뉴욕에서도 수익이 거두고 있는 거고 그리고 홍콩에서 아주 중요한 인허가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잘 모르세요. 이거는 시크릿. 네, 이거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네. 들어오셔야 알려드립니다. 이거 인허가 난 거 여러분들 뭔지 잘 몰라요. 아시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해외법인 이익 다변화. 그리고 결국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죠. 이제 좀 가슴 아픈 거죠. 이제 스펙스 SG.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네. 도의적인 차원이 좀 있었던 거지만 결국에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스펙스에 대한 지분 가치가 있죠. 이게 아마 지금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겠죠. 하지만 차트 보십시오. 차트가 어떻죠? 지금 다른 증권사랑 비교해 봤을 때 얘만 차트가 안 좋아요. 지금 분명합니다. 안 좋아요. 스페이스X 엮여 있어서. 스페이스X 얘기해가지고 이거 말하면 안 되는 네. 거였네. 자 어쨌든 고점 대비 최고가가 88,000원인데 네. 지금 고점 대비 50% 디스카운트 구간이에요, 여러분. 실적 곧 나옵니다. 그럼 이제 곧 나오죠? 나오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적이에요. 보셨잖아요. 단기순이익 1분기 단기순이익 1조. 그런데 지금 어떻죠?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미 50% 디스카운트 된 가격 50%보다 더 빠졌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궁금하시면
주식 공부방에서 같이 확인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크릿 있죠? 이것도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워낙에 이제 증권 이런 금융 쪽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주저하는 정책 같은 것도 지수 하방을 어느 정도 이제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서 이렇게 좋은 분기 영업이익이라고 했죠. 이렇게 좋은데 아직 차트가 지금 저 모양입니다. 더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공부방에 바로 올려놨네요. 네. 자, 그러면 히든 종목으로 한번 바로 가보도록 바로 하죠. 가겠습니다. 4교시 히든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쪽입니다. 네. 반도체 쪽인데 이제 반도체라고 좀 보기는 애매한 것도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업이익이 일단 세 자릿수입니다. 세 자릿수. 제가 몇 가지 두 개만 말하고 이제 한 세 가지만 말하고 시간상 빨리 끝낼 건데요. 영업이익 세 자리인데요. 이 앞자리가 뭘까요? 뭐예요? 앞자리가 3이에요. 3이요? 첫 자리가 3입니다. 그렇게부터 시작하네요. 그렇죠. 네. 두 번째. 단기 수익이 마찬가지로 세 자리인데요. 앞자리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3 나왔잖아요. 네. 앞자리가 얼마일까요? 찍어보세요. 3, 2, 6이에요. 6이요. 6입니다. 보이시죠? 영업이익은 세 자리 3. 하지만 단기 수익은 세 자리 첫 자리 6입니다. 6.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봐도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원래 모바일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북미에 있는 빅테크 기업에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사실은 모바일로 돈을 벌거든요. 모바일 돈을 벌고 최근에 이제 그 빅테크 회사의 이슈 때문에 조금 뭉개진 상황이에요. 차트가. 그렇지만 이 회사가 또 전장 사업과 그다음에 로봇 사업까지 현재 이제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장 사업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로봇 사업은 제2의 이제 모터예요. 모터 관련인데. 그래서 이미 이 회사는 하나는 수익이 크게 나고 있는 건데 두 가지 전장, 여러분 자동차 전장 어마어마한 거 알죠? 자율주행차랑 전기차. 얼마 전에 테슬라가 마이애미 쪽에서 로봇택시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서 당연히 또 이슈가 됐으니까 당연히 전기차 자율주행과 로봇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3대 성장축을 동시에 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충격발, 저평가. 차트 지금 보여드려야 되나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쪽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 쪽 모바일 얘기하시는 거 아니면 애플 쪽 모바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궁금하잖아요. 입니다. 네. 힌트 그쪽이 드립니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 됐습니다. 되셨죠? 네. 네, 됐습니다.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계속 오늘 계속 저를 네. 당황스럽습니다. 자, 종목 보시죠. 이제 방금 이게 하는 그 네. 회사 때문에 그 회사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금액을 올리는 것 때문에 판매 부진을 가져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핵심 제품이에요. 그 회사 그 회사의 제품에 네. 아시겠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히 이거 할 때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할 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러가죠? 이렇게 할 때 가장 네. 중요한 그게 카메라인가요? 이 정도 네. 힌트를. 어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하지만 원래 이제 매출이 좋은데 네. 하지만 이제 그 충격을 해서 좀 밀렸고 수급이 다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다 어디로 갔죠? 완전 반도체 쪽으로 갔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갔잖아요. 이게 전기 전자 쪽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아직까지는 좀 수급을 못 받고 있고 아까 보셨지만 영업이익이 세 자리인데 첫 자리가 6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시장에서 좀 더 수급을 받고 소외되어 있는 것만 좀 더 데리고 오면 이 종목은 사실은 끼가 좀 있어요. 이 종목이 나중에 차트를 쭉 보시면 이런 게 많아요. 튀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 이걸 받으시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궁금하시면 주식 공부방으로 오셔서 같이 이 종목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매출, 영업이익 일단 300%대 증가, 당기순이익은 무려 6자리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실적, 그러니까 이제 매출, 영업이익 모두 큰 폭의 개선이 좀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다. 한번 오를 때 크게 또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많이 빠져 있잖아요. 현 시점에서 가격 메리트까지 분명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주식 공부방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보다 더 깊은 투자의 인사이트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우리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